지금부터 2028 제3회 소프트웨어 테스트 디자인 콘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시작을 알려볼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공학 네트워크 테스팅 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테스트 디자인 콘테스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좀 일찍 시작하는 행사라서 그런지 좀 아직 미처 도착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테스트 디자인 콘테스트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디자인 콘테스트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3회 열리게 되었습니다. 1회는 이제 1916년에 시작했죠. 올해 작년에 2회, 올해 이제 3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통신기술협회, 한국소프트웨어공학 네트워크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디자인 콘테스트의 개최 목적은 소프트웨어 테스트 분석 설계의 중요성이 사실 이제 잘 접화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 또 테스트 엔지니어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사실 정확하게 마련되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유의 장을 제공하는 목적도 있고, 창조적이고 흥미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또 소프트웨어 테스팅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시장의 홍보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디자인 콘테스트의 참가 대상은 기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QA 엔지니어라든지 개발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은 다 참석하실 수 있고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 연구원 등도 모두 참석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미처 경연에 참여하지 못하신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도전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테스트 디자인 콘테스트의 경연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 디자인 콘테스트는 사실 오늘 하루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7월부터 기획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테스트 대상이 되는 테스트 베이시스, 개발 산출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개발 산출물을 제공해드리고, 또 심사 기준을 정해서 참가자들한테 테스트 디자인에 대한 교육과 테스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예선 산출물들을 작성을 하고 예선 심사를 받아서 예선 심사를 통해서 본선 진출자를 결정하게 되고, 오늘 출전하시는 4팀은 본선 진출자로 이제 1차 합격하신 분들만 본선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그리고 본선도 실제 산출물은 별도로 11월 19일에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분들께서 산출물 심사를 사전에 하셨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더해서 이제 최종 우승자를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산출물과 프리젠테이션의 포션은 약 8대2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경연팀은 이제 법인팀과 일반팀으로 구성을 해서 참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본선에 참여하신 팀은 법인팀 1팀, 그리고 일반팀 3팀이 참석하셨습니다. 경연에 참가하시면 이제 혜택이라고 한다면 체계적인 테스트 설계에 대한 경험도 하실 수 있고, 실제 실무에서 이 업무에 치이다 보면 체계적으로 테스트를 설계하는 일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수상을 하시게 되면 언론 보도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게 또 도와드리고요. 또 개인 이력에도 당연히 추가가 될 수 있겠고, 또 여기 상금도 있습니다. 소정의 상금을 잘 사용하실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 행사나 홍보 같은 곳에 이제 세미나의 발표 기회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요번에 저희가 테스트 베이시스, 즉 테스트 대상이 되는 개발 산출물은 화성 채팅 시스템 요구를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베이시스는 화성 채팅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를 이제 제공해드렸고요. 또 그에 따른 시스템의 구성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제공해드렸고, 화성 채팅
팀의 워크플로우나 화면 설계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디자인 콘테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 동일한 테스트 베이시스, 즉 개발 산출물을 인풋으로 하여 오늘의 발표 자료들을 산출하신 것입니다. 심사 기준은 이제 심사위원분들은 좀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물 심사를 했고, 또 오늘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하고요. 좀 그 어떤 기법적인 요소도 물론 보겠지만, 좀 더 창의적인 요소가 점수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KCN의 조경입니다. 이른 시간이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하지는 못하신 것 같은데 3회가 시작이 됐고요.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서서 설명을 통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소프트웨어 품질, 테스트를 위한 어떤 활동, 진행을 위한 활동들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3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외부에 오픈된 거는 올해 일정 중에서 7월 정도부터 시작이 됐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작년 말부터 올 상반기부터 행정적인 부분이든 또 뒤에서 고생하시는 심사위원분, 멘토분들, 또 각 기관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함께 많은 분들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선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역량이 제고가 되길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행사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익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소중한 프로그램인 것 같고, 앞으로 4회, 5회를 거쳐가면서 풍성한 그 국내 소프트웨어 품질을 위한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올해도 일본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협회 이사장이신 미시 교수께서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일본의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이 경연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은 국제 아시아컵을 놓고 경연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이력을 보면 이런 우리한 기술 전문직이 계신 분도 있고, 대기업, 기업의 품질팀에 계신 분도 있고, 일반 소프트웨어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문가 수준으로서 볼 때도 오늘 발표하는 분들의 내용이 대단하다, 이런 정도로 회를 거둬볼수록 그 내용들이 강화되는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지켜보면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심사위원은 투이솔루션의 최장식 대표님이십니다. 테스트웍스의 윤석원 대표님이십니다. LG전자의 김민영 수석 연구원님이십니다. 서강대학교 최수진 박사님이십니다. TQ의 최승희 이사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분들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페로 팀의 김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드리려면 테스트 디자인 콘테스트 에디션 대상이 뭐냐면 화상 채팅 앱입니다. 그거에 대한 전략 세우고 설계하고 논리적 테스트 케이스까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조직마다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마다 테스트하는 전략도 바뀔 수 있고 해서 저희는 이 조직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참가했던 이런 그대로 했는데 저만 테스터고요. 나머지 2명은 일반 테스터라고 적었는데 사실 테스트를 잘 안 해본 개발자가 2명 꼈습니다. 근데 처음엔 우려를 했는데 개발자인 게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3주로 적었고요. 그리고 테스트 하다 보면 추적성을 많이 요구하는데요. 그래서 번호 체계를 미리 정하고 시작했습니다. 요구사항 문제는 뭐 1-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음에 테스트 요구사항을 저희가 직접 작성하면 프로젝트 네임 뒤에 언더바 TR 땡땡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서
테스트 요구사항 아이디 뒷부분에 TC 땡땡 이렇게 붙여서 추적선을 찾도록 했습니다. 요구사항 두 주가 중에 첫 번째인데요. 보시면 내용은 아마 문서로 된 내용이에요. 워드로 된 내용. 워드로 된 내용을 제가 엑셀로 정리를 한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문장을 다 쪼갭니다. 이 문장을 쪼개는 게 사실 요구사항 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이건 제가 엑셀로 이렇게 한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준 데이시스 중에 두 번째가 화면 설계서였는데요. 화면 설계서는 마인드맵을 사용해가지고 화면 하나하나마다 계속 분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고객의 뭐 메이트앱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나눴고요. 그리고 요거는 개발자가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는데 개발자한테 요구사항을 하라 그랬더니 저처럼 일반적으로 문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요. 보이는 기능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먼저 알고 그 부분에서 나오는 이 화살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요구사항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는 약간 개념이 달랐지만 이걸 보면서 서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저희가 주 전략으로 삼은 게 이제 시나리오 테스트를 주 전략으로 잡았는데요.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 아마 요구사항 중에서 화면 설계서에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요구사항을 하나씩 나눴습니다. 근데 이거 나눌 때, 기입할 때 대부분 요구사항을 항목을 적고 내용을 이렇게 적는데요. 항목을 저희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좀 간단하게 적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대부분 요구사항 무엇을 충족한다, 무슨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적는 것보다 항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은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 쓰는 아키텍처에도 써보고 아키텍처에서 테스트 케이스 할 때도 계속 이 항목 위주로 진행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쭉 이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 요구사항들을 정리하고 내용까지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테스트 전략인데요. 전략 세울 때는 회의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일단 테스트 기기가 오면 잘 되는지 한번 해보자. 잘 되는지가 뭐냐? 뭘 해볼 거냐?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해보자. 그래서 중요 시나리오와 뭐 좀 덜 중요할 수도 있는 내용을 부가 시나리오로 구분하고 중요 시나리오는 모바일 테스트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환경 호환성 테스트를 해야 돼서 모든 테스트 환경에서 돌려보고 부가 테스트는 다 돌려볼 수 없으니 왜냐면 저희 기간을 3주로 정해야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가 테스트는 대표 환경에서만 진행하자. 그리고 모바일 특성상 환경 조합이나 너무 많으니 이거는 페어와이즈 기법으로 종류를 좀 많이 좀 줄이고 실제로 기기가 없으니 AWS 디바이스 팜을 적극 활용해서 해보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모든 테스트 케이스 시간 대표 환경을 정했습니다. 갤럭시 S2, 아이폰 X 이런 식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서버 관련된 거는 서버 개발팀이랑 같이 협의해서 그냥 제가 구축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없으니 내용을 넣고요. 테스트 순서는 중요 시나리오, 부가 시나리오, 환경 조합, 비기능으로 진행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잘 되면 좋은데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기능을 먼저 발견해 주는 게 개발자와 테스터 간에 좀 커뮤니케이션 할 때 훨씬 편하거든요. 안 되는 거 좀 자잘한 기능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중요 기능을 먼저 얘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 시나리오를 항상 먼저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당연한 거지만 추적 가능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요즘 보안 테스트가 중시되니까 한번 보안 테스트를 넣어보자 하는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그래서 보안 테스트를 테스트 항목에 넣어보자. 그래서 아키텍처를 만들려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게 이제 서비스 이제 레이어 아키텍처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너무 잘했어요. 내용만 넣었는데 우리가 했던 전략이 뭐였냐? 중요 시나리오 먼저 하자, 이거 먼저 하자 해서 다 듣다 보니까 막상 써놓고 보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들은 것은 보안을 세 가지에서 다 할 수 있다. 요것만 확연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넣으면서 다
하시고자 했더니 이제 제가 했어요. 내가 우긴 걸 알고 필터 아키텍처로 하자. 이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자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항목들을 적고 했더니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대체 뭐냐 중요 시나리오가. 그래서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중요 시나리오는 이거 중에 위에 거고 밑에 거는 또 뭐 부가 시나리오 설명을 했더니 알긴 알겠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레이어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고 무슨 트레이트를 할지 모르겠고 필터 아키텍처는 순서는 알겠지만 항목들이 무슨 항목을 하려는지 모르고 그리고 비기능이랑 환경조합 테스트가 너무 간단하게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상의 끝에 그렸습니다. 이런 걸 무슨 아키텍처라고 하는지는 정의할 수 없지만 저희가 직접 그랬어요. 통합 테스트 아키텍처라는 이름하에 중요 시나리오를 가운데 부분에 보여주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구사항 항목들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무슨 테스트를 하려는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구사항들이 화살표로 표시해줌으로써 이 앱에 대한 흐름까지, 시나리오까지 알 수 있게 고객 앱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웨이트는 이런 식으로 흘러서 중요 시나리오 나오고 그 위에 각 이 중요 시나리오의 부분마다 부가 기능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로 쭉 빼고 아래로 빼고 이거를 부가 시나리오라고 하자. 그러면 훨씬 더 보기 편할 테니. 그리고 이쪽에 호환성 테스트거든요. 아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야 된다 할 때 이 부분 그리고 비기능을 한쪽으로 뽑음으로써 저희가 요구사항을 뽑고 요구사항에 대한 항목을 가지고 다시 아키텍처에 똑같이 매핑하면서 그 전체 테스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화면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네, 이거는 되게 고생을 많이 한 슬라이드니까 2초만 더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시나리오를 저희가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중요 시나리오를 뭘로 할까? 당연히 중요 시나리오는 뭐 화상통화이니까 화상통화 걸로 하자 뭐 이렇게 하다가 대체 모르겠다. 그래서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리스트 기반 전략 아마 많이 쓰실 텐데요. 그거를 따와서 시나리오별로 뭐 네 가지 뭐 기능 복잡도라도 있는데 저희는 중요도하고 영향도 그래서 회의를 통해 점수를 쭉 매겼고요. 그래서 점수는 뭐 기존에 한 거 중에 뭐 고득점을 몇 개를 중요 시나리오로 여기고 여기 그 중에 중요 시나리오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아마 들어가는 것들을 나중에 테스트 자동화까지 연결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로그인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것들을 중요 시나리오에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한 거는 테스트 케이스까지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테스트 케이스가 없으면 이후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 케이스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 중에서 보셔야 될 게 저희 팀의 이제 뭐라 그러냐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건데요. 저희는 비정상 값을 넣을 때 대부분 동등분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저희는 탐색적 테스팅이라고 일부러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부턴가 개발자가 저희의 테스트 케이스 인풋 값을 안 하는지 잘못된 값을 아무리 입력을 해도 오류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됐다를 봤더니 서로 익숙해진 거예요. 개발팀과 테스터 간에. 그래서 더 이상 결함이 안 나오길래 그 다음부터는 바꿨습니다. 테스터한테 바뀐다. 비정상 값의 입력은 니들이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저희는 비정상 값 낼 때는 탐색적 테스팅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테스터한테 많은 창조적인 생각을 불러넣게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 시나리오를 이렇게 정했고요. 요거를 흐름대로 하는데 이게 화상 채팅 앱이다 보니까 뭐 고객의 쭉 시나리오가 가면 끝, 그리고 메이트 앱이 쭉 가면 끝 이게 아니라 고객이 하고 통신하다 그러면 뭐 메이트가 수락하고 또 관리 서버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시 고객이 통화 종료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재배열을 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아까 그냥 앱별로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객에서 요청하고 관리 서버 메이트, 고객 메이트, 고객 메이트 관리 서버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테스트 케이스 순서를 재배열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마 나중에 이걸 뭐 자동화하거나 아니면 뭐 긴급하게 패치하고 있을 때 요 내용만 가지고 테스트를 최소한 이 정도는 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부가 시나리오 중에 테스트는 뭐 테스트 케이스 작성해서 쭉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저희가 뭐 내용들을 좀 보니까 특별한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서 시나리오 테스트와 상태적인 테스트를 적용했습니다. 그 화상 채팅 앱 중에 화면이 바뀌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고객이 메이트에게 지도 공유를 하려고 하는 장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메이트가 잠깐만요 하고 일시정지를 하는 화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따로 보지 않았고요. 요거를 상태적인 테스트 한 번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번 안 나오는 거는 테스트 통과가 잘 돼요. 별 문제가 안 나는데 거의 모든 게 한 번 왔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가고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묶어서 테스트 케이스로 이거는 추가한 겁니다. 아까 테스트 케이스에 없던 부분인데 새롭게 추가했고요. 그리고 또 똑같은 건데 이것도 화면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거는 화면이 바뀔 수도 있죠. 왜냐면 고화상 통화, 저화상 통화, 뭐 음성 통화로 통신 속도나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 세 가지가 환경 바뀌면서 어떻게 잘 되는지 이거를 상태적인 테스트로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추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뭐 메이트 평가 같은 부분은 그냥 메이트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있으려면 그 전에 누군가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 테스트 마지막 걸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평점 매기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좀 복잡하죠. 뭐 A가 하고 메이트 A가 하고 고객 A가 로그인하고 메이트 확인하고 다시 고객 B가 다시 평점을 확인하는 요거는 테스트한테 맡기기보다는 시나리오를 하나 작성해서 주고 이 순서대로 테스트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게 비슷한 걸로 블랙리스트가 있어서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조합 테스트라고 했는데 이거 대부분 호환성 테스트라고 많이 들으시죠. 저희가 고려한 사항은 앱 OS, 통신환경, 사용위치, 언어, 단말기 이렇게 구분을 하고 너무 많아요. 모든 걸 다 넣으려니. 그래서 페어와이즈 기법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좀 줄여봤습니다. 툴은 PICT를 썼는데 저 예전에 썼던 거는 그냥 매핑만 해줬는데 PICT는 이런 거 해주더라고요. 이거 뭐 iOS 8 버전일 때는 뭐 단말기를 뭐 몇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목록 중에 몇이랑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서 왜냐면 그 MOS 지원 안 하는 단말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진행할 수 있어서 같이 고려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비기능 테스트인데요. 비기능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팀이랑 해서 협력하는 걸로 왜냐면은 테스트 케이스는 저희가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체크해야 될 거는 하고 개발 담당자가 같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중단 테스트 서비스, 장애 보고 장애 방지에 대한 내용을 비기능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보안을 넣어보자 했잖아요. 네. 사실 저도 보안 테스트를 딱히 보안 테스트라고 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일하는 개발자가 좀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제가 요구사항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서비스 단이 있잖아요. 네트워크 단에서 하는 보안 테스트 하나, 그리고 서버에서 하는 테스트 하나, 웹에서 할 수 있는 테스트 하나 정도를 발표 사례와 함께 한번 좀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더니 그 개발자가 제시해 준 게 이제 앱에서는 SQL 인젝션에 대한 보안 검증, 그리고 웹 시큐리티는 뭐 방화벽에서 하는 거 하나, 그 네트워크 보안은 네트워크에 돌아다니는 패킷이 암호화되는가를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해줬고요. 이거를 교육을 듣고 가더니 그거를 개발자가 결정 테이블을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이걸 만들어줘서 이걸로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테스트를 오래 해왔는데요. 그동안 너무 쉽게 일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좀 너무 근거 없이 일하지 않았나, 그리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느 개발자가 이거 하고 작업하고 있는 걸 다른 개발자가 와서 보더니 우리 테스트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나가는 테스트를 제가 이렇게까지 분석하고 많이 전략하고 뭐 아키텍처까지 그리면서까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힘들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략 세우고 아키텍처 그려서 개발자와 한번 리뷰까지 하는 거 정도로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 더 품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예,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발표 해주신 김장진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혹시 그 발표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시면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 받고 한 개나 두 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서 질문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저는 인상적으로 그 필터 아키텍처와 레이어 아키텍처에 대한 통합 아키텍처 설계가 된 것에 대해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고요. 또 테스트의 어떤 아젠다도 기능뿐만 아니라 비기능, 그리고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조금 잘 들어간 것 같아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심사위원의 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 네, 발표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민을 많이 하시는 흔적이 보이는 게 참 좋고요. 그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하고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다시 분류를 했다는 점이 좀 인상 깊게 남았고요. 특히 보안 쪽 테스트를 넣어주시는 부분이 좀 그 부분까지 넣어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통합 테스트의 위기를 좀 높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 질문을 드릴 건 있는데, 지금 이본 화장실 앱에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만 뽑으면 어떤 게 될까요? 예, 기능만 따지면 그건 화상 테스팅이라서 뭐 그냥 기능 테스트하면 되는데 이게 모바일 테스팅이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테스팅은 호환성 테스트가 많이 중요하죠. 그 중에 OS 그리고 그 핸드폰 단말기에서 어떤 AP를 썼는가, 그리고 그다음 뭐 램은 얼마하고 또 통신이 그다음 중요하잖아요. 통신 환경에서 요즘 많아요. 저 아까는 그냥 3G, 뭐 4G, 와이파이만 넣었는데요. 그 테스트 케이스는 여기 없었는데 그 3G에서 와이파이로 넘어갈 수도 있고 와이파이에서 뭐 4G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잘 동작하는지 모바일 테스팅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심사 리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최정식 위원님의 심사 평이었고요. 그러면 발표 감사드리고 다음 발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제3회 테스트 디자인 콘테스트의 수탐관 1, 2, 3팀의 발표를 맡은 김슬기고요. 앞서 너무 발표를 잘해주셨는데 저희는 일반인 팀이어서 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테스트 요구사항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전략 수립, 테스트 아키텍처 설계, 테스트 설계와 논리적 테스트 설계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테스트 전략을 수립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화상 채팅 시스템인데 앞서서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스마트폰 화상 채팅 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도 전문가의 화상 채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테스트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앱과 네이트 앱이 구분되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에 따라서 테스트 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먼저 테스트 요구사항 분석 내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구성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워크플로우, 산업 설계서 요구사항 구성에서 이 네 가지에 대한
테스트 베이시스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검토 활동을 통해서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기능 비기능 요구사항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능 요구사항 고객 앱에 대해서 4개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여서 27개의 기능 요구사항을 도출을 하였고 메이트 앱 같은 경우에도 4개에서 18개로 그리고 기존에는 제공되어 있지 않았지만 고객과 메이트 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리자 시스템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 10개를 추가를 하였고요. 비기능 요구사항 5개도 10개로 보완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능 요구사항 보완 포인트인데요. 기존의 기본 화면에 대해서는 로그인하기 전과 로그인한 후의 기능들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 메인 화면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들과 사용자 기본 화면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도출을 하였고요. 연결될 화면 기능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연결에 대한 연결 관련된 기능으로 안내 화면으로 구성을 하였고 화면 종류 경우에는 웨이트를 평가하는 기능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웨이트 앱도 마찬가지로 기존 4개의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서 총 18개의 기능 요구사항을 보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관리자 시스템 또한 기존에는 요구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여서 5가지의 기능 요구사항으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비기능 요구사항 또한 5개를 좀 더 세분화하여서 10가지 비기능 요구사항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66개의 비기능 66개의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서 테스트 요구사항을 도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사용자 앱, 메이트 앱, 그리고 관리자 시스템 비기능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총 36개의 테스트 요구사항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 보여드릴 텐데요. 이 기능 요구사항, 저희들이 보완된 기능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테스트 요구사항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로그인과 같은 기능 요구사항은 테스트 요구사항으로 그대로 테스트 요구사항으로 삼았고 아이디 찾기나 비밀번호 찾기와 같은 요구사항은 정보조회라는 테스트 요구사항을 통합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메이트 앱도 마찬가지로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서 테스트 요구사항을 도출을 하였고요. 관리자 시스템, 비기능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요구사항들을 테스트 요구사항으로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 추적표인데요. 저희가 보완할 기능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테스트 요구사항과 매칭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66개의 기능 요구사항이 36개의 테스트 요구사항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도출된 테스트 요구사항에 대해서 테스트 전략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기능적 요소로는 크게는 정보관리, 연결, 평가, 매칭, 티켓 5개의 테스트 항목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테스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고요. 저희는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하여서 이 테스트 요구사항들이 강하게 가지는 품질 특성들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 품질 특성을 도출한 이유는 뒤에서 저희가 리스크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리스크 분석을 함에 있어서 품질 특성을 같이 보고자 품질 특성을 도출을 하였고요. 비기능 요구사항도 마찬가지로 이 테스트 요구사항에 대해서 품질 특성을 다음과 같이 근거로 하여서 도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전략 수립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리스크 수준에 따라서 각각의 테스트 요구사항에 차별화된 테스트 전략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요구사항을 가지고 위험 아이템으로 선정을 하여 리스크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요. 기존의 리스크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장애 발생 가능성과 사업 영향도 이 2가지 측면에 대해서 리스크 매트릭스를 그리고 리스크 우선순위를 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가지 측면만 보는 것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세부적인 기능에 대한 특징을 함께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기능을 함께 볼 수 있는 품질 특성에 대해서도 같이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 품질 특성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였는데요. 이 품질 특성 같은 경우에는 전제적 사용자 20명에게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보안성, 호환성, 이식성, 신뢰성, 수행효율성, 기능 적합성 등에 대한
항목으로 질문을 던져서 어떤 게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할 것 같냐라는 질문으로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수행 효율성과 기능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응답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신뢰성, 보안성, 호환성, 인식성 순으로 설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수행 효율성과 기능 적합성에 가장 높은 품질 특성 가중치를 부여를 하였고, 그 다음으로 신뢰성과 보안성의 중간의 가중치를 부여를 하고, 호환성과 이신성에 가장 낮은 가중치를 부여를 하여서 이 리스크 분석을 통해 나오는 위험 요소와 품질 특성을 곱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우선순위를 산출하였습니다. 리스크 분석 위험 요소와 품질 요소 기준표입니다. 리스크 분석 위험 요소 같은 경우에는 장애 발생 가능성과 사업 영향 등을 크게 두 가지로 봤고, 장애 발생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계와 구현 난이도에 대해서 3.2점 1점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사업 영향도도 마찬가지로 중요도와 사업 빈도에 대해서 3.2점 1점으로 점수화하였고요. 품질 요소 가중치는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3.2점 1점의 가중치를 부여를 할 수가 있었고, 리스크 등급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통하여서 STA 영역인 경우에는 A등급, ITA 기술이나 ITA 테크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등급, FTA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등급으로 리스크 등급을 내렸습니다. 세부적인 리스크 분석표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도출된 테스트 요구사항과 품질 특성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선정을 하는데요. 이 위험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 요구사항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성 같은 경우에는 정보관리의 회원 파일이나 로그인과 같은 요구사항들의 품질 특성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요구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앱이나 메이트의 관리자 시스템 간의 상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를 이 상호 관계로 삼았고요. 이 보안성이 앞선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중치 2점을 획득하기 때문에 상호관계 기존의 2점에 곱하기 2가 되어서 4점에서 발생 가능성 5점을 함께 넣게 됩니다. 사업 영향 요소도 그냥 기존 점수 그대로 4점이 되어서 리스크 영역은 ITA 테크 영역의 B등급을 받게 되는 형식으로 리스크를 분석을 해왔습니다. 다른 테스트 요구사항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보안성과 수행효율성, 기능 적합성, 그리고 이식성과 신뢰성 등에 대해서 각각의 위험 요소에 곱하기를 하여서 리스크 등급을 매기게 되었습니다. 검색 영역 또한 품질 특성을 기능 적합성으로 삼았는데, 이거에 대한 위험 요소는 중요도로 아까 모바일 설문조사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중요도 2점에 3점이 곱해져서 6점이 되어서 합계가 9점이 되어서 STA 영역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리스크 분석을 통하여서 저희가 리스크 매트리스를 도출할 수가 있었는데요. X축을 발생 가능성으로, Y축을 사업 영향도를 주었을 때 FTA, ITA, 비즈 ITA, 테크, STA 이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FTA 영역에 해당하는 테스트 요구사항의 경우 발생 가능성과 사업 영향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테스팅 강도가 약한 전략을 적용을 하였고, 그리고 STA 영역 같은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과 사업 영향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검색 기능이라든지 연결하기 기능, 매칭 기능과 같은 테스트 요구사항들은 좀 강도가 높은 테스팅 전략을 수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아키텍처 설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아키텍처 설계는 크게 서비스와 플랫폼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네트워크 부분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드웨어는 안드로이드 4.4와 iOS 7.24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통신 네트워크와 온라인 기종, 그리고 네트워크는 인터넷과 서버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능, 비기능, 외부 인터페이스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지었고, 기능의 하위 요소로 정보 관리, 티켓, 매칭, 평가, 연결 이 5가지를 포함을 시켰고, 비기능에는 시스템 기능성, 서비스 안정성, 무증당 서비스, 장애 복구 기능, 장애 방지 기능 이 5가지에 대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앞서 리스크 분석을 통해서 3위
서비스 구매, 연결하기, 서비스 안정성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는 논리적 테스트 설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테스트 설계 부분은 앞서 보여드린 그 서비스 영역의 기능과 비기능에 대해서 기능과 비기능이 갖는 테스트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수행을 하였는데요. 이 테스트 항목과 테스트 요구사항과 리스크 진급이 앞서서 도출되었으면 이거에 따라서 적절한 설계 기법과 테스트 커버리지와 테스트 담당자 리레이션 범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회원가입의 경우 리스크 등급이 A 등급으로서 제로 스위치 상태적인 테스팅을 설계 기법으로 하여서 90%의 테스트 커버리지율로 테스트 엔지니어에게 담당을 하여서 중간 범위로 테스트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설계를 하였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기능들 또한 그 등급과 요구사항의 특성에 맞춰서 기법과 커버리지 그리고 담당자 리레이션 범위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리스크 등급에 따라 테스트 커버리지 담당자 리레이션 범위를 차별하여 테스트 강도를 조절을 하였고요. 그 결과 다음 네 가지 기법에 대해서 논리적 테스팅을 설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벤트에 따라 상태적인 확인이 필요한 테스트 요구사항이 대상인 경우에는 상태적인 테스팅을 수행을 하고요. 이때 리스크 등급에 따라서 리스크 등급이 A인 경우에는 원스위치 상태적인 테스팅을 수행을 하고 리스크 등급이 B나 C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로 스위치 상태적인 테스팅을 수행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따른 상태 전이 확인이 필요하고 상태 전이도 내의 특정 기능에 추가적인 리스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로 스위치 상태적인 테스팅과 동들 구분할 테스트 기법을 함께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의 데이터 조합에 문제에 대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대상으로 수행할 때에는 페어와이드 테스팅을 그리고 조건과 기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조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 테이블 테스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가 논리적 테스트 설계를 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스위치 상태적인 테스팅을 설계를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결하기 테스트 요구사항에 대해서 테스트를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 전이도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사용자 기본 화면 상태에서 연결 버튼 혹은 쉐이크 액션을 이벤트를 통해서 메이트의 서비스 요청 미션이 들어가고 서비스 연결 중 화면으로 이동되겠습니다. 우리의 서비스를 수락하냐, 거부하냐, 혹은 취소하냐에 따라서 연결 성공 실패로 나누고 연결 성공 액션이 취해졌을 때는 서비스 시작 상태가 되면 연결 실패인 경우에는 연결 불가 화면이 되어서 다시 확인 버튼을 통해 사용자 기본 화면으로 돌아가는 상태 정의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태 이벤트 테이블과 전이트리를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전이트리를 통해서 10가지 패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10가지 패스를 통해서 저희는 밸리드 테스트 케이스를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벤트와 액션, 원스위치 상태적인 테스트이기 때문에 두 번의 이벤트와 액션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밸리드 테스트 케이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리적 테스트 설계 기법으로는 제로 스위치 상태적인 테스팅과 동종 분할을 함께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상태적인 테스팅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티켓 구매는 티켓 교환은 동종 분할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상태 전이도는 앞에 말씀드린 원스위치 상태 전이도와 비슷한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 내 정보 화면에서 티켓 구매 버튼을 통해 구매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티켓 개수와 결제 수단을 선택을 하면서 티켓 교환 상태가 되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서 승인 성공 혹은 실패에 따라 결제 성공이냐 결제 실패의 상태가 진행되게 됩니다. 결제 성공인 경우에는 다시 내 정보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제 실패인 경우에는 티켓 구매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태 이벤트 테이블과 전이트리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6가지 경로에 대해서 전이트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밸리드 테스트 케이스 또한 6개의 전이 경로에 대해서 상태 이벤트 액션에 따라서 밸리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인밸리드 테스트 케이스 또한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상세적인 테스팅으로 수행을 했다면 티켓 구매 내에 티켓 교환 테스트 요구사항을 등급 분할로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티켓 개수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불할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입력한 티켓 개수가 양수가 아닌 경우에 티켓 개수 오류 메시지를 표시를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입력에 따라서 유효 등급 분할이냐 비유효 등급 분할이냐에 따라서 출력 메시지 다르게 나오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유효인 경우에는 수수료는 얼마입니다 라고 나타나게 되었고 비유효 값이 들어온 경우에는 티켓 개수를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라는 출력 값이 나오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논리적 테스트 설계법으로는 사용자 메이트 매칭 테스트 요구사항에 적용되는 페어와이즈 테스트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예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저희는 사용자가 원하는 메이트를 잘 매칭해주는 것 또한 옆으로 중요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언어, 성별, 연령, 서비스 제공 횟수, 별점에 따라서 어떤 사항을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잘 매칭해주는 그 기능에 대해서 이러한 조합 조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합 조건에 대해서 TRCT 도구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을 할 수가 있었고 이를 테스트함으로써 페어와이즈 테스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리적 테스트 설계법으로는 화면 해상도 자동 조정 테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결정 테이블 기능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 2.1 사용자 특성에 보면은 고객과 메이트용 앱을 서비스 특성상 와이파이 3G 이상의 통신 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며 통신 환경에 열악한 상황에서는 화상 서비스의 품질을 낮추거나 화상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에는 음성으로 서비스가 저하되어야 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런 조건에 대한 기대 결과를 저희가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과 기대 결과에 대해서 모두 조합에 대해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했을 때 총 16가지의 테스트 케이스가 도출이 되었고 중복 및 제거되는 사항들을 제거를 한 기대 결과 4개의 케이스를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논리적 테스트 케이스로 저희는 수행을 하고요.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발표해주신 김주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이민희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 팀이 법인팀이라고 하셨잖아요. 유일한 법인팀이고 이제 좀 일반팀이신데 일반 팀을 고려했을 때 그 테스트를 한다라는 기본적인 절차, 기법들을 체계적으로 잘 적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신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예선전부터 지켜봤는데 예선에서 나왔던 피드백을 그나마 잘 적용해 보고자 보완하고자 본선에서 노력하신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듯 요구사항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단순히 요구사항 정의된 걸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 자체를 리뷰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테스트를 설계하는 것을 보여있을 때 요구사항 자체에 대해서 리뷰하면서 보완하고 고민한 부분들이 강점으로 많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심사니까 얘기를 좀 드리다 보면 처음 하시는 좀 아직은 이제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하시다 보니 앞에서 있던 스테로 팀처럼 자신들의 소견을 가지고 기본적인 경험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접근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테스트 디자인 콘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테스트 아키텍처 그 포인트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이게 설계로 어떻게 전개할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들이 조금 보여서 혹시나 내년에 다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보완하면 정말 더 큰 팀으로 더 좋은 성과를 가지고 보일 수 있는 팀으로 좀 기대가 되는 팀으로 좀 보입니다. 발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심사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린데요. 지금 아키텍처 잘 구성을 해주셨는데 그 아키텍처하고 나중에 리스크 분석별로 해서 어떤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하신 건데 그 아키텍처와 전략 수립한 부분의 어떤 링크 그게 어떻게 그 전략하고 연계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테스트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저희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였고 그 중에서 그 앞서서 저희가 리스크 우선순위로 등급을 매긴 그 부분에서 어느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그 아키텍처를 잡으신 건 좋은데 그 링크되는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팀에 비해 심사위원분들이 하신 말씀이 많으시네요. 네. 네, 지금 테스트 품질 특성을 도출하실 때, 비기능 쪽 품질 특성은 굉장히 잘 도출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안성과 호환성과 이식성, 뭐 신뢰성, 수행 효율성, 기능 적합성 이런 걸 잘 도출하셨고, 또 선물 결과에 따라서 어떤 거를 이제 어떤 품질 특성의 가중치를 고려했는지도 잘 조절하셨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걸 잘 반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비기능적인 품질 특성을 도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잘 하셔서 그 뒤에 테스트 설계에 따른 어떤 후반부의 논리적 테스트 설계도 그 부분이 좀 포함됐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이렇게 조금 보이질 않아서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저희가 품질 특성의 가중치를 둔 거는 어떤 테스트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해야 되냐를 잡으려고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품질 특성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후에 논리적 테스트 설계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저희가 함께 비슷한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심사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 121선팀이 우리 이번에 경연에 참여한 팀 중에 가장 실무 경험이 적으신 팀이에요. 실제 이제 회사에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는 아직 학교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함께 팀을 이루어서 했는데 사실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이제 경연에 오셔서 얼마나 그 실무의 경험 많은 분들하고 비교해서 또 견줄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저의 걱정을 싹 불식시키고 오늘 발표를 아주 잘 해주셔서 매우 저는 흡족한 마음입니다. 오늘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3회 테스트 디자인 콘테스트에 참가한 보컬 팀의 안혜정입니다. 높은 제품의 질로 가자는 의미의 보컬 팀은 3회 동호회 활동을 하는 김혜영님과 함께 만든 팀인데요. 저희는 평소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적합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서 작게나마 테스트의 중요성을 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의 테스트 전략과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퀄리티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로 전달받은 테스트 베이시스를 통해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통해 어떤 테스트 아키텍처를 구성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기능과 비기능에 대한 테스트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테스트 설계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첫째로 테스트 베이시스 리뷰입니다. 저희는 전달받은 테스트 베이시스를 리뷰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의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저희가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 기능은 외부 검색 API와 연동함, 외부 API 연동으로 신규 개발 정도는 낮은, 연결 시 사용하는 데이터 사용량은 일반적인 영상통화 관련 앱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해관계자들과 아래와 같이 협의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연결 시에 필요한 요구사항은 사용자 친화적인 플로우로 설계되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 3-1 시스템의 변경성에 명시된 안드로이드 4.4, iOS 7 이상 버전을 사용하는 모든 기종의 단말기는 모바일 단말 종류를 고려해 보이는 표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OS는 88%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버전에 대해 테스트를 제공할 예정이며 단말은 높은 기종 점유율을 고려해 선정하였습니다. 하위 단말 모델에 대해서는 출시 후 사용자 환경 분석을 통해 유지보수 지원을 검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지표는 앞에서 보여드린 시스템의 변경성에서 단말을 선정하는 데 사용한 지표로 테스트 타깃인 화상 채팅 앱 시스템이 글로벌 서비스임을 감안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안드로이드 단말 순위를 뽑아 상위 4개의 단말을 선정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 OS는 사용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롤리팝부터 최신 버전까지 지원합니다. 아이폰의 경우 점유율 상위 5개 단말과 93% 이상의 OS를 커버하도록 테스트 단말을 선정하였습니다. 고객 앱은 앞에서 보여드린 리뷰 내용을 분류한 항목에 적절하게 포함시켰으며 회원 탈퇴 기능과 이의 제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메이트 앱은 비기능 측면에서는 고객 앱과 비슷한 스펙을 제공하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티켓 정산 항목과 일시 정지 항목에 대해 보완했습니다. 메이트의 티켓 정산 기능은 획득한 티켓에 대해 정산회기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업무일 기준 지급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정산은 메이트가 획득한 티켓이 3개 이상인 경우에만 요청됩니다. 일시정지 기능은 메이트에 동작으로 작동하지만 메이트 앱이 백그라운드로 전이된 경우에도 일시정지가 된다고 가정했습니다. 관리자 툴은 기능적인 측면으로 티켓 정산, 메이트 관리, 고객 관리, 리뷰 관리, 블랙리스트 관리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으며 비기능적인 측면으로는 고객 및 메이트의 정보를 암호화하여 관리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특히 관리자 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티켓 정산과 보안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노력이 진행됩니다. 티켓 정산의 경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메이트 획득 티켓에 대해 정산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티켓 비용의 30%는 정산 시 서비스 이용 수수료로 자동 차감된다고 가정했습니다. 테스트 베이시스 리뷰의 부족한 부분은 특정 집단군을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고객과 메이트 각 3명씩 설정했으며 1명씩 살펴보겠습니다. 홀로 여행길에 오른 20대 김명희 씨는 유명한 맛집과 관광지를 쉽게 방문하기 위해 현지 거주자에게 안내를 받고자 합니다. 김명희 씨의 경우 빠른 메이트 매칭, 요구사항에 맞는 메이트 매칭 쉬운 사용법, 적은 데이터 사용량이 주요 요구사항이 됩니다. 그 외에 해외 출장 중 업무 관련 통역이 필요한 30대 김철수 씨, 해외여행 중 응급실을 찾게 되어 빠른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30대 김미선 씨가 고객 앱의 페르소나로 설정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통역 전문가 40대 이대한 씨는 업무 외적으로 부수입을 얻고자 합니다. 이대한 씨의 경우 쉬운 사용법, 매너 있는 고객, 업무의 시간에만 서비스 제공, 빠른 티켓 정산이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그 외에 현지 정보를 제공하여 고수입을 얻고자 하는 일본에 거주 중인 30대 사쿠라 씨와 이동 중인 자투리 시간에 고수입을 얻고 싶은 20대 리라 씨가 메이트 앱의 페르소나로 설정되었습니다. 앞에서 질문된 테스트 베이시스 리뷰와 페르소나 설정을 통해 고객 앱에서 기능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식별했습니다. 고객 관리 기능에서 고객 정보 삭제와 리뷰 활동에서의 이의 제기 기능은 앞선 리뷰를 통해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고객 앱의 비기능 요구사항은 통화 연결 시 데이터 사용량과 사용자 친밀성이 리뷰를 통해서 추가되었습니다. 메이트 앱의 기능 요구사항은 메이트 정보 삭제, 티켓 정산 요청이 앞선 리뷰 활동을 통해서 추가되었으며 메이트 앱의 비기능 요구사항으로는 고객 앱과 유사하게 통화 연결 시 데이터 사용량과 사용자 친밀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관리자 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능 요구사항이 리뷰를 통해서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티켓 관리, 메이트 관리, 고객 관리, 리뷰를 뽑았으며 고객 관리 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부분과 메이트를
메이트의 리뷰를 관리하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비기능적인 측면으로는 메이트와 고객 관리 시 정보가 암호화될 수 있도록 보안성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테스트 아키텍처입니다. 테스트 아키텍처는 저희가 이번에 테스트를 디자인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한 서비스이지만 커버해야 하는 영역이 고객 앱, 메이트 앱, 관리자 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어떻게 하면 각각의 파트를 효과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을지가 고민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가 찾은 방법은 ISO 25023으로 국제 표준에 근거한 품질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특성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주특성에는 기능 적합성, 성능 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 보수성, 그리고 이식성이 존재합니다. 주특성은 몇 가지의 부특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앞에서 진행한 요구사항에 고려하지 않아도 될 품질 특성 몇 가지를 제외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할 때 고려하지 않도록 제외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제외한 부분을 빼고 앞에서 선정한 부특성을 나열하고 고객의 메이트, 관리자 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검증 대상을 선별해 보았습니다. 고객 앱과 메이트 앱은 제공하는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검증 대상을 동일하게 선정하였으며 관리자 툴의 경우 기능과 보안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완전성, 기능 정확성, 기능 적절성은 앞에서 선정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리스크 기반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비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나리오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테스트 전략입니다. 저희가 세운 테스트의 목적은 사용자 관점에서 제품이 출시 가능한 수준인지를 검증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고객의 메이트 앱, 관리자 툴이 앞에서 보여드린 품질 특성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테스트 범위는 고객용 앱, 메이트 앱, 관리자 툴이며 내부적으로는 비즈니스 서버, DB, 웹 RTC 서버가 있습니다. 백엔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기능과 비기능 요구사항 검증 목적으로만 테스트하며 아키텍처 설계 검증과 데이터 세부 검증은 개발 부서에서 진행되기로 협의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를 테스트할 때 그랬듯이 일정 및 질병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품질 특성을 기반으로 테스트 아키텍처를 설계했으며 고객의 메이트 관리자 툴 각각이 필요한 품질 특성을 선정하였습니다.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리스크 기반 테스팅을 진행을 하기로 협의했으며 리스크 기반 테스팅의 특성상 진행하는 담당자에 따라서 리스크 분석이 누락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요구사항 분석 및 리스크 분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원 효율성, 공존성, 보안성은 차별적인 전략으로 시나리오 테스트 기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객 앱에 대한 리스크 분석 결과입니다. 리스크 요소는 서비스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식별했으며 장애 발생 가능성과 비즈니스 영향도를 고려하여 개발자, 테스트 엔지니어, 기획자가 각각의 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각 리스크 아이템에 대해 요소별 점수를 부여하고 리스크 영역을 1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기능 리스크 분석 결과 중 여기 보시면 티켓 사용, 연결 요청, 메이트 매칭, 영상 스트리밍 이 네 가지 부분이 1등급 영역으로 가장 강도 높게 테스트를 하는 영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메이트 앱의 경우에는 서비스 요청 접수, 연결 요청 거부, 영상 스트리밍이 가장 강도 높은 테스트를 진행할 1등급 영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관리자 툴의 경우에는 1등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2에서 4등급 사이에 리스크 아이템이 표시되었습니다. 각 영역에 대하여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가 어떠한 전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테스트 케이스 설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담당 부서는 어디인지, 리그레션 테스트 범위는 어떤지를 정해보았습니다.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 부서에서 담당하고 분열이 있기 때문에 본 문서에서는 이 마지막에 있는 시스템 테스트 영역만 다루게 되었습니다. 1등급 영역은 모든 TC를 수행하고 보안 제거율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원스위치 상태 전이 테스트, 제어 흐름 테스트, 경계값 분석 및 공중 분할, 탐색착 테스트를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히 분배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2등급 영역은 명스위치 상태 전이 테스트, 제어 흐름 테스트, 경계값 분석 및 공중 분할, 탐색착 테스트를 진행하며 부분 리그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3등급은 상태 전이 테스트와 탐색착 테스트가 제외된 경계값 분석 및 공중 분할, 제어 흐름 테스트를 진행하며 4등급은 결함 제거율이 80%로 결함의 심각도가 메이저 이상인 거부에 대해 모두 제거되는 것이 종류 요건이며 리그레이션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등급 영역은 가장 높게 테스트를 해야 하는 영역이고 2등급은 테스트 가치가 있고 테스트를 해야 하는 영역, 3등급은 테스트의 가치가 있고 4등급은 테스트를 할 수 있음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1등급 영역에 해당하는 리스크 아이템 중 화면의 변이와 연관된 연결 관련 기능은 원스위치 상태 정의 테스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고객 앱과 메이트 앱이 동시에 진행되며 각 상태는 이벤트를 통해서 전이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다이어그램을 상태 정의도로 그려보면 이와 같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주는 팩트와 매칭이 됩니다. 각 테스트에 대해 이와 같이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했습니다. 예시로 테스트 3를 보면 고객의 첫 화면에서 연결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잔여 티켓이 1개 이상인 경우 연결하기 화면으로 전이되며 연결하기 화면에서 연결 취소 버튼을 누를 경우 고객 첫 화면으로 전이됩니다. 이렇게 상태에서 2번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원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고객 앱의 리스크 아이템 중 2등급 영역에 포진되어 있는 티켓 구매 영역은 상태 전이 테스트 제로 스위치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여드린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이와 같은 상태 전이도를 작성을 했으며 테스트 케이스를 제시했습니다. 테스트 1을 보시면 고객 첫 화면에서 티켓 개수 버튼을 누르면 티켓 구매 화면으로 전이됩니다. 이렇게 한 번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제로 스위치 상태 전이 테스트라고 합니다. 고객 앱의 리스크 아이템 중 1등급 영역에 해당하는 티켓 사용 관련 기능은 현재 상황과 이전의 이력을 반영하는 상태에 따라 다르게 분석할 수 있으므로 제어 흐름 테스트로 설계했습니다. 티켓의 수와 시간 연장 여부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플로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흐름도를 통해서 뎁스 레벨 1에 의한 테스트 시나리오에다가 이제 뎁스 레벨 2에서 도출한 C7, C5를 포함시켜서 맨 아래에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출한 반응 시나리오를 테스트 시나리오로 바꿔보면 예시로 CF 영역 3번을 보시면 티켓 내역 조회 후 잔여 티켓이 1개 이상이면 티켓이 차감되고 연결된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연결된 화면에서 45초 후 잔여 티켓이 1개 이상이지만 시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잔여 시간이 차감되고 종료가 되게 됩니다. 관리자 툴의 티켓 정산에 대해서는 공중분할 및 경계값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앞선 리뷰를 통해서 1티켓은 1,000원이라고 가정했고 메이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수수료의 30%를 제외한 700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최대 1,440개의 티켓을 획득할 수 있으며 티켓 정산은 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최대값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티켓을 쪼개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수값만 유효하다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기능 힘 특성은 시나리오 테스트로 진행되었으며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기능 통질 특성 중 자원 효율성은 프로세서, 메모리, I/O 장치, 대역폭 효율성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저희는 메이트와 연결된 고객이 연결 화면에서 지도 기능 화면으로 전이되는 테스트를 20회 진행을 했을 때 메모리가 제대로 할당이 되고 해소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메모리 효율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제품과의 공존성은 메이트와 고객이 연결된 상태에서 고객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 서비스가 종료되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안성에서도 기밀성은 접근 통제성, 데이터 암호화, 정확성, 암호화 알고리즘 강도를 측정합니다. 관리자 툴에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운영자가 고객의 정보를 조회하려고 하는 경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으로 저희는 기밀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테스트 디자인입니다. 저희 아직 안 끝났네요. 네. 저희가 이 TDC, 제3회 TDC에서 테스트 디자인을 설계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한 서비스라고 해서 하나의 테스트 비법만 적용을 한다는 편견을 깬 것이 가장 큰 배움이었는데요. 보통 기능 테스트는 하나의 비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구사항과 품질 특성에 따라 다양한 비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기능 비기능뿐 아니라 항목별로 서로 다른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서비스의 고퀄리티를 위해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정답은 존재하지 않으며 저희도 계속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퀄리티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한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고퀄리티 팀의 발표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또 조용하시네요. 그러면 심사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님. 네, 고퀄리티 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 제품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을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환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팀 같은 경우 페르소나 분석도 하시고 실제 반발 기종을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 검토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완할 거라고 하면 요구사항을, 그러니까 품질 특성을 결정하거나 이거는 좋다 나쁘다 내지는 그럴 때 근거에 대해서 왜 그게 좋았는지, 보통은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는 근거가 부족하면 유사 제품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특성에 대해서 얼마큼 정도, 그러니까 정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정성적으로 한다고 해도 1등 제품 또는 2등 제품과 비교해서 우리 제품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그런 목표, 품질에 대한 목표 수준? 이런 것들을 정해서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존성 이런 거를 발견하신 것도 모바일 테스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공존성 테스트를 할 때 가장 좋은 기법이 사실은 상태 전이도 같은 거거든요. 시스템의 상태가 어떨 때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그 후에 전화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상태 전이도라든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더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용성에 대한 거는 앞에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페르소나 분석에서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뒤에 전개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심사위원분 코멘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아키텍처 뷰를 포함할 때 기능, 비기능 외에 UI뷰를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지금 참여한 네 팀에서 가장 좀 차별화된 뷰 포인트였는데 본선에서 보다 보니까 좀 기대됐던 그 뷰 포인트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아키텍처 뷰 자체를 좀 바꾸셨는데 배경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 때 관리자 툴까지 같은 부분을 설계를 하고자 하니 기존의 트리 형식보다는 지금처럼 품질 특성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고 요소별로 다른 기법을 적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 변경하게 되었고요. UI 관련된 부분은 언급은 했지만 저희가 사실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설계를 진행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발표하시는 분이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고 출연하시죠.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에 사실 이 테크니컬 디피컬트가 없기 전에는 이게 꼭 들어왔는데 이 행사의 주최 행사 이런 시간이 틈을 뜯어서 발표하실 때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정말 이 시스템에서 필요한 기능을 리스크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일등 부분을 분류하시고 그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상대방이나 제어 운동 같은 거 활용하셔서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보인다. 그래서
그 티켓이라든지 화상 통화가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또 굉장히 제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신 부분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에 그 호환성을 위해서 마켓시어 분석, 디바이스 마켓시어 분석을 되게 면밀히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주셨는데 뒤에는 그런 뭐 이런 걸 기반으로 어떻게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좀 전략 같은 게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 혹시 좀 가능하실까요? 저희는 지금 사내 내부적으로 업무화의 서비스라고 해서 SWS 디바이스 판을 유사하긴 한데요. 실제 전화를 원격으로 접속해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3회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단말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서 진행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사실 한국에서 잘 볼 수 없는 단말들이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는 1위에서 4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단말들도 실제 외국에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접근을 해서 테스트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했습니다. 네, 추가된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심사평가 감사히 들었고요. 오늘 발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상 채팅의 마이트리메이트 테스트 설계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포팅 발표를 맡은 이경입니다. 발표는 내용, 테스트 요구 분석, 테스트 전략 수립, 테스트 아키텍처 설계, 테스트 설계, 논리적 테스트 케이스 작성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말한 발표의 예가 요구사항 수정 회계 통해서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수행합니다. 저희의 테스트 전략은 소프트웨어 제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뷰포인트를 적용한 아키텍처를 설계한 후 프로덕트 리스크를 완화하는 테스트 기법을 적용한 테스트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요구사항 분석은 크게 외부 비즈니스적인 측면과 고객의 니즈, 사회 트렌드 등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내부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가장 비공식적인 리뷰인 피어 리뷰를 통해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크게 기능, 비기능으로 구분하고 뷰포인트를 통해 뷰포인트 즉 어떤 관점에서 테스트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고객사에서 제공해주신 테스트 베이시스 용어의 일관성까지 일관성이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위클 내부 회의를 통해 요구사항 정의서에 기술된 내용 이외에 고객의 니즈나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사용성을 고려하여 리뷰를 하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크게 기능과 비기능으로 테스트 요구 분석을 요약하였습니다. 테스트 요구 분석은 요구사항 관리 계정을 이용하여 세부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에 없는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서에 중복되어서 제공이 되었습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리뷰 후 추가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가독성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요구사항 관리 대장의 각 앞시트에 추가 항목 이미지와 상세 설명 링크 설계 설명을 요구하여 클릭을 할 경우 해당 엑셀 시트에 있는 요구사항으로 연결하게 하여 추가 사항에 대한 추적성을 높였습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은 품질특성 ISO, IC 25001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주특성, 부특성별로 테스트 케이스를 산출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적용한 내부, 외부 품질특성 관련 품질특성은 기능성, 상용성, 효율성, 신뢰성, 의식성으로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10초 동안 정상적으로 웨이트와 연결되는지, 즉 적정한 응답 시간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테스트 요구사항 관리 대장에 요구 분석 변경 추적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은 개발 기간 및 제품 출시까지 전 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경 시에 변경 근거와 변경 전 요구사항 아이디를 표시함으로써 요구사항 변경성에 대한 추적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테스트 전략 수립은 리스크 관리로 시작하였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식별, 리스크 분석, 리스크 계획, 리스크 추적의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리스크 추적은 테스트 케이스 작성 후 발생하는 장애로 리스크 식별에서 리스크 계획까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회의의 이해관계자를 개발팀과 고객사의 의견을 반영한 테스트팀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각 단계별 결정 사항은 이해관계자 모두의 찬성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회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권한에 따른 리스크 아이템을 선정하였습니다. 리스크 분석을 위한 포인트 산정은 장애 발생 가능성과 사업 영향도 이건 부분되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사용된 기술의 난이도, 최신성, 사무관계, 사용자의 시국 중요도, 사용 비율도, 외부적 가시성으로 가시성과 같습니다. 개발팀과 테스트팀이 함께 결정한 리스크 점수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하실 점은 기존에는 리스크 분석을 하시게 되면 지표 지수, 즉 점수 지수를 반영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비율 지표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여기 장애 발생 가능성 비율과 사업 영향 비율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점수 지표로 할 때는 보통 리스크 점수가 1, 3, 5, 7, 9 점수 척도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비율 지표로 할 것이기 때문에 1점에서 9점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존 리스크 분석 메토릭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테스트 이후 단계에서는 A보다 B가, C보다 D가 우선순위가 리스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앞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템별 중요도 선정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원형 그래프를 적용하여 중요도 영역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점수 지표를 비율 지표로 환산하여 나타내었습니다. 비율 지표 전환을 할 경우 소프트웨어의 크기나 특성에 상관없이 비교할 수 있으며 일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평균을 50% 설정을 하고 최소값과 평균과의 차이, 최대값과 평균과의 차이를 구한 이후 1%란 점수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값과 평균값의 차이를 1%란 점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50%에 해당하는 것이 중위수가 아니라 가운데 수인 중위수가 아니라 평균인 점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리스크 영역에 따라 테스트 기법을 다르게 적용하였습니다. 세상의 경우 상대적인 원스위치, 결정 테이블 등 테스트 강도를 높게 설정했고요. 상하로 갈수록 테스트 강도를 점차 낮게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중요도를 리스크 아이템에 반영할 것입니다. 요구 분석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테스트 아키텍처에 뷰포인트를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기능 테스트에는 고객의 매크의 어드민 권한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비기능 테스트는 권한 및 테스트 환경별, 즉 기기, 네트워크별, 장애 발생 상황, 품질성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리스크 분석에 적용한 테스트 설계 기법 예시입니다. 먼저 공진 분할, 공개가 분석입니다. 독립적인 클래스가 존재하는 입력 필드, 통화 시간 등에 따른 티켓 소식 확인에 적용하였습니다. 리스크 RPM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클래스를 확장
메이트 언어가 일치하며 메이트가 승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상 서비스가 가능한 네트워크 상태일 때 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테이블을 작성을 하면 구현이나 명세에 잠재된 오류를 찾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기법입니다. 상태 간의 전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태 전이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대기 상태에서 가이드 받기, 일시 전지 또는 가이드 종료 평가하기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태 이벤트 테이블을 작성을 하면 유효한 케이스와 비유효한 케이스를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태 간의 테이블을 작성할 경우 유효한 케이스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태값이 이벤트에 의해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스위치라고 합니다. 상태값이 한 번씩 전환된 상태를 0 스위치, 상태값이 한 번 더 전환된 상태를 1 스위치라고 합니다. 저희는 리스크가 최상인 경우에는 1 스위치를 적용하였고요. 상중의 경우에는 0 스위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시나리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스 케이스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하기 기능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흐름이 있고요. 다음과 같이 사용 가능 OS 버전이 권장사에 미만인 경우, 사용 가능 티켓이 없는 경우, 연결 요청 메이트가 승인 거부한 경우, 매칭 가능 메이트가 없는 경우들의 여러 가지 대안 흐름을 고려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였습니다. 비기는 요구사항의 시스템의 공정성, 통신 상태를 고려한 서비스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페어와이즈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보통 페어와이즈는 드롭다운 메뉴나 하위 메뉴 조합이 많을 경우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3경에 적용해보았습니다. 전체 576개 조합을 올페어즈 툴을 이용하여 테스트 조합을 144개로 줄여서 진행을 하였고요. 만약 시간이 부족할 경우 리스크 수준에 따라 페어링 높은 순으로 먼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기 전에 테스트 컨디션을 선출하였습니다. 테스트 컨디션은 테스트를 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요구사항 알기, 중요도, 변화 부분을 적용을 했고요. 각 테스트 컨디션별 어떤 테스트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플팀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100만 유저 창출을 목표로 하는 주식회사 리플러버 소속입니다. 리플러버는 핵심 멤버 중 50%가 경력단절에서 구성된 회사로 경력단절이라는 공백에서 붙기는 어려웠지만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위클이라는 팀명은 우리는 소프트웨어에서 클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는 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잘습니다 다른 팀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테스트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테스트를 설계하는 부분은 다 비슷하게 이제 잘 해주셨는데 저는 특히나 이제 유즈 케이스 기법이 앞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는 기법인데 이번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적으로 좀 봤고 또 그 원형 그래프를 이용해서 리스크 분석을 하는 것은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역시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 네, 제가 해야 되는 심사평을 사회자분께서 죄송합니다. 네, 저도 보면서 테스트 전략 수립하시면서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고 리스크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치밀하고 좀 이렇게 세심하게 세워주신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스크 계획에 보면은 최상상, 중하 이런 어떤 리스크에 기반해서 서로 다른 어떤 영역에 따라서 다른 테스트 기법을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하는 시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여기까지 굉장히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끌고 가시다가 뒤에 이렇게 설계하는 쪽에서 조금 이렇게 능력을 좀
상실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명확하게 그러면 리스크별로 어떻게 서로 다 리스크 영역별로 어떻게 전략적인 차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 설명이죠.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제가 눈에 이렇게 잘 보이진 않아서 그런 부분 조금 보완해 주시면 굉장히 훌륭한 설계를 적용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앞부분에 테스트 목적 얘기하실 때는 모두 동일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클로징에 참여의 목적을 얘기하실 때는 인사이트가 정말 강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좀 참신하다 생각을 했던 부분은 전략을 수립하는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트렌드를 반영해서 한번 사용성을 해보자라고 도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전개하실까라고 해서 이제 궁금증의 뒤를 막 보고 오늘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지금 보이는 설계나 전략 부분에서는 따로 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가 좀 누락됐다면 왜 이 부분이 좀 누락이 됐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일단 진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관계로 이렇게 부여되는 발표 자료로 저희가 표현을 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좀 주어진다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심사평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팀 모두 발표가 끝났고요. 제가 이제 네 팀의 발표를 좀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심사평 의견도 좀 들어보니까 조금 공통적으로 처음에 전략을 세우거나 아키텍처를 수립할 때는 테스트에 대한 아젠다들이 되게 다양하게 거의 누락 없이 이제 발췌가 되는데 막상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실행 단계에서는 그 전략을 수립한 거하고 좀 상관없는 조금 많은 것들이 누락이 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실무에 가서도 현장에 가보면 이런 비슷한 현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현상이 여기에서도 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다음은 사실 이 테스트 디자인 콘테스트가 이제 일본에서는 약 10년간 진행되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10회 이상, 올해 우리는 3회째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10년째 이제 진행이 됐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어떻게 테스트 디자인 콘테스트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는 아스터에서 이사장, 일본 그 소프트웨어 테스트 엔지니어링의 협회에서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니시 야수하라 이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n Japan, we have a TV program by National Broadcast Station NHK. NHK provides a TV program about Korean language. The title of TV program is 안녕하십니까. So we Japanese people understand the 안녕하십니까 is one of the meetings. It means hello. But you are saying to m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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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at I learned one new Korean language. So today I will make a very brief presentation about the value of TDC. So I think TDC is a career to evolve testing technology in Japan. So I am a university professor, assistant professor researching on software testing, software quality, and service engineering. And I am a president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director of NP non-profit association on software testing in Japan.
and I am president of ISTQB Japan and national delegate of the ISO 29119. And my most important work is judgment panel chair of Test Design Contest Japan. This one. And this year, I have founded the QF4AI consortium. It's working about testing and quality assurance technology for AI products like autonomous driving. So TDC Japan is recommending 3 key technologies. One is test requirement analysis, such as test viewpoint model. And second one means test architecture model, such as model of test levels, test types, test cycles, and so on. And third one is test plan model. It's a model of structure of test cases. So we have just renewed our tutorial handouts based on these 3 key technologies for novice engineers and advanced engineers in this year. So we have 2 categories in TDC Japan, including under study category for novice engineers and open category for advanced engineers. So those 3 technologies RFDC is a career to evolve software testing and quality assurance in Japan. So I am also a consultant in software testing in Japan. So my clients are automotive domain, factory automation domain, financial domain, gaming domain, and so on. So in game domain, there are a lot of game development companies doing ad hoc debugging, but they're based on testing technology using TDC, test design contest. So they are changing their technology into systematic quality assurance. And the second example is cloud or web or mobile, like DNA, Rakuten, and Line Japan, Mercari, and so on. So they are conducting now just simple continuous integration. It means an automation of execution. But they are changing themselves to model-based test or keyword-driven test. It means an automation of test design. And the third example is embedded, such as automotive domain. So they are conducting the classic agile testing, and they are changing themselves to modern agile testing. And second one is manual testing to full continuous integration. It means from unit testing, TDD, to automated testing in whole product. Which consists of software, hardware, and so on. And they are trying front loading or shift right testing. And they are preparing shift right testing. And I have
very bad news to you as Japan. The top companies in China, some company has over 30,000 employee engineers. I visited some Chinese top companies, and I investigated the testing process, testing technologies, and testing tools of them. And they also chasing or have already overtaken us. So the Chinese company I visited have more advanced technology in almost all Japanese embedded companies, like some automotive companies. So they said, evolution of testing is a strong weapon in such competitive situations. So Japanese automotive company thinks their competitor is not Daimler or BMW or Ford or and so on. They think their competitor is Tesla or Uber. So it's a real actual example of the German industry. The restaurant is an example by Daimler, the Mercedes-Benz. Daimler, it means something like test architecture. And the white one is the example of Siemens company. Siemens is one of, or Siemens is the top level company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is is some example in game industry, game testing for games in Japan. So each square is test types. The whole one is test architecture. Very complicated. And orange one is testing for system of records. And blue squares are testing for system of engagement. It's very complicated. And they are controlling granularity of test types. Okay. And this is an example for the merit of test architecture. It's an example of some automotive company. So they can organize their quality assurance assignment, global assignment, using test architecture, very well organized test viewpoint model and test architecture. And this looks like the process model, but each process, these processes are meaning testing, test levels or test types, and these process means levels, software levels or system levels, design levels. So in some factory automation or automotive companies,
first tried to organize a test architecture. And second, they make a CI, continuous integration. And second, they are trying to front-load shift left testing. And they are preparing the shift right testing. Shift right testing means testing after release, like Spotify in Sweden or Netflix in US. Netflix calls it as chaos engineering. So Japanese, some embedded company, including factory automation or automotive, are preparing or planning to enhance their testing, to shift right testing based on TDC technology. And this is a test architecture for machine learning products. So we are discussing what is the template or standard for software testing or quality assurance for AI, artificial intelligence or machine learning products. So we are discussing the automotive companies and factory automation companies and smart speaker companies and like Crowbar and the cloud companies. So as you see, so your technology, your testing technology, which you can get through trying TDC, is a key technology to evolve your testing. So I strongly hope Korean testing engineers to evolve your testing technology. And I eagerly hope to contribute for Korean testing engineers to evolve yourselves together with me and Japanese technology. So because I love Korea and Korean people and Korean culture and Korean industry. So as I say, 사랑해 중국 or 사랑 주십시오 중국. That's okay. 사랑해 중국. Okay. 사랑해 중국. Okay. So I surely hope you to evolve your testing technology. Thank you. 짧게 발표해 주셨지만 그 일본에서 이제 TDC를 통해서 그 일본의 테스팅이 진화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4개 발표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테스트 아키텍처라는 개념이 이제 아마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스트 아키텍처의 중요성을 니시 야스와라는 엄청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은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굴지의 기업들도 이 테스트 아키텍처를 도입한 사례를 잠깐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뭐 다이미너 클라이스러라든지 지멘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테스트 아키텍처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해 주셨고, 또 이제 컨티뉴스 인테그레이션에서도 단순히 예전에는 개발의 라이프 사이클의 컨티뉴스 인테그레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테스팅을 포함해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또 릴리즈 후의 테스팅까지 이 fully continuous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니시 야스와라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좀 전에 우리가 발표했던 내용들의 심사위원님의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는 최승희 심사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총 4개 팀이 공사에 잘 참여를 해주셨고요. 법인팀 4팀, 개인팀 3팀,
두 분씩, 세 분씩, 네 분씩 이렇게 참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 거 발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테스트 베이시스 리뷰 하셔가지고 누락된 부분 짚어주시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사실 테스트 베이시스 자체의 문제점도 좀 짚어주실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짚어주신 팀은 안타깝게도 제가 좀 보지를 못해서 다음에 하실 때는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니시 선생님도 강조를 해주셨다시피 테스트 아키텍처에 대한 게 굉장히 좀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신 팀도 있지만 좀 약하신 팀도 있으셨고 테스트 아키텍처 구성한 내용하고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전략이나 또는 테스트 설계 쪽하고 연계되는 그런 링크가 좀 설명이 부족하거나 근거가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기반 테스팅을 이제 적용하신 팀들이 있는데 이 리스크 분석 결과가 뒷부분의 결과에서 좀 반영이 미진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품질 특성 모델을 적용하신 부분은 좀 기능 부분하고 비기능하고 나누어서 적용하신 부분들은 좀 잘하신 부분이 있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이제 설계 쪽하고 연계가 될 때 조금 잘한 팀도 있으셨지만 좀 부족한 팀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컨디션을 도출하신 팀이 한 팀밖에 없어서 테스트 컨디션도 설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전략 적용하시고 테스트 컨디션 뽑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로 그렇게 상세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이 좀 보이지가 않아서 이 부분도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그 부분도 좀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무엇보다 이 경영에서의 가장 핵심은 아키텍처 부분이고 이 아키텍처의 창의성을 보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득점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핵심을 좀 놓치지 않고 작업을 잘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벌써 3회째 행사인데 1회 때하고 2회 때에 비해서 많이 실력들이 향상이 돼서 그 부분을 좀 보는 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년 4회째 행사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화되는 형태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평 감사드립니다. 역시 꽃다발과 함께 아이디어와 함께 팀워크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기쁜 표정으로 사진 한번 남겨주시죠. 여러분 축하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